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작가 최초 에르메스 모델. 이정재 배우님이 구찌 모델이었구나.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당연한 현실이 되고 있다. 나도 더 열심히 글을 써서 10년 후에 에르메스 모델 해야겠다. 노벨 문학상은 다른 분께 양보할게요. 세상에 쉬운 건 없고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없다. 지금도 물론 인기가 있지만 아이콘이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시절 무려 타이틀곡으로 나왔던 I'm OK라는 곡에 공동 작사에 참여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했다. 늘 느끼던 것을 그대로 또 깨달았다. 글만 잘 쓴다고 작사를 하는 게 아니고 멜로디만 잘 만든다고 작곡을 하는 게 아니다. 작사가는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작곡가는 글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 쉬운 건 없고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없다. 다양하게 뭐든 경험해라. 일단 먼저 I'm OK 먼저 경험하고 아래 클릭하시면 된다. 지난 5년 동안 저작권 사용료로 매달 특초밥 먹고 있다. 다음에는 BTS와 협업을 해보고 싶다. 팔리는 읽히는 글을 쓰는 3단계 법칙. 스타벅스를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해보자. 팔리는 글을 쓰는 과정에는 3단계가 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인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글을 쓴다.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다. 나는 오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다. 당신은 스타벅스 회장도 대가나 대통령도 시대의 지성도 아니다. 심지어 당신이 하루에 스타벅스 커피 100잔을 마셔도 누구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이 쓴 글을 보면 80% 이상은 이런 글이다. 그 글을 쓴 자신에게 물어보라. 일기로 남길 것인가? 에세이로 만들 것인가? 일기에 머물고 싶지 않다면 2단계 과정으로 가보자. 2단계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스타벅스를 주제로 이런 글을 쓴다. 마찬가지로 한 줄로 압축한다. 나는 스타벅스에서 철학을 마셨다. 2단계에서의 핵심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보는 타인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냥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커피에서 철학을, 음악에서 수학을, 야구에서 발레를 발견해서 그걸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렵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글을 쓰는 사람 중 15%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면 조금은 수월해진다. 철학의 눈으로 커피를, 수학의 눈으로 음악을, 발레리나의 눈으로 야구를 본다고 생각하자. 시선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전혀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다. 자꾸만 다른 곳에 가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 다른 눈으로 바라보라. 마지막 3단계 과정으로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다시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철학이 있는 곳에서 꽃은 핀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느낀 철학을 자기 삶에 대입해서 오랫동안 실천하며 느낀 삶의 정수를 담아 글로 쓴 것이다. 이제야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고 그렇게 쓴 글의 독자는 비로소 조금이나마 반응한다. 가장 어렵고 귀한 가치를 담은 글이다. 삶이 통째로 그 안에 들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쓴 자신도 읽는 독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자연과 생명을 읽고 마음에 고이 담아라. 수많은 생명의 마음을 읽어야 비로소 우리는 읽히는 글을 쓸 수 있다. 김종훈의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책.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가려고 했는데 마침 앞에서 자동차가 다가왔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예뻐진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고는 습관처럼 동시에 멈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행복은 다음 장면에서 나왔다. 아이가 손바닥을 하늘로 펴면서 자동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손짓과 표정으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아이의 사랑스러운 신호를 받으며 자동차는 먼저 지나갔고 아이와 어머니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이후에 행복하게 웃으며 길을 건너갔다. 아름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굳이 동화책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매일 일상의 페이지를 넘기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두 눈에 담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공감과 칭찬은 오히려 아이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루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의사이자 육아 전문가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시 그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각자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 역시도 그런 성향의 아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내용은 그 이후에 나온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단점만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야 반대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배우고 도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타인을 끌어내려서 더 나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공감과 칭찬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공감과 칭찬의 부작용으로 자신이 무리해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가장 잘난 부분은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하니 괜한 타인의 단점이나 나쁜 부분만 들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이는 어디에 가든 늘 가장 나쁘고 못된 부분만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공감과 칭찬은 아이를 키우는 멋진 에너지입니다. 다만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가능성을 부여한 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애기 마음이 곧 정답이지. 네가 최고야. 라는 말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더 생각하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엄마 생각도 맞지만 네 생각도 맞아. 옆에서 보면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 이렇게 공감과 칭찬의 말의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둔 의미를 더하면 그 말은 실제로 아이를 근사하게 키우는 말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에 소개하는 6개의 말을 낭독과 필사를 통해서 연습해 보세요. 그럼 어느새 자신의 언어가 되어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 맞아. 그럴 수 있어. 넌 생각도 참 멋지다. 2.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결론을 하나 더 찾게 되지. 3. 모두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어. 그걸 존중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단다. 4. 오히려 잘 되었네. 덕분에 이런 부분도 알게 되었잖아. 5.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면 누구나 자기 삶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 6. 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면 네 수준도 함께 올라가는 거야.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공감, 7세, 8세, 9세, 초등학생, 책 육아, 부모교육,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평생 세상의 지배를 당하며 산다면 인간에게 왜 예술성이 필요한가?